혹시 지금도 매일 아침 약 봉지를 손에 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약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고 낮에는 자꾸만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졸음과 싸우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어깨도 결리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속은 늘 더부룩하고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한숨만 나오시죠? 저도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 넘게 노년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재준 의학 박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걸 지켜봤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단 하나의 간단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세요? 바로 여러분 부엌 한 구석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작은 병, 식초 말입니다. 저는 현재 75세 현직 의사로서 진료실 문을 내려놓고 이제는 건강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전 그 긴 시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딱 하나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약보다 강한 건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의 시작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식초의 놀라운 효능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손해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거든요. 논문과 임상 자료,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환자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몸에 맞는 확실한 건강 팁을 친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반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얻는 이득은 정말 큽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비싼 건강식품 대신 몇백 원짜리 식초 한 병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거든요. 지금부터 20분 정도의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혈당부터 혈압, 콜레스테롤, 소화불량, 불면증까지 정말 이 모든 게 식초 하나로 도움받을 수 있다니 믿어지시나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 혈당, 당뇨 있으신 분들 꼭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혈당 이야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공복 혈당 잴 때마다 숫자에 따라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시죠. 약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식사 때마다 올라가는 혈당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제2형 당뇨 환자를 포함한 참가자들에게 식사 2분 전에 사과 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더니 식후 혈당이 평균보다 25%에서 30%까지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 그것도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과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췌장이 과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죠.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우리 몸이 감당할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제 병원에서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혈당 수치가 늘 150에서 160대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식후엔 무기력해서 자주 눕게 되신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권했어요. 아침 식사 5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타서 하루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그분이 처음엔 맛 때문에 얼굴 찡그리시더니 한 열흘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후엔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혈당약도 함께 드셨지만 수치가 그렇게 확 떨어진 건 처음이라며 지금도 매일 식초물 드시고 계세요. 중요한 건 식초를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루 1에서 2스푼 물에 희석해서 천천히, 그리고 식사 직전 또는 식사 도중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 공복에 속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고 약 드시는 분은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 원액으로 드시지 마세요.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치아에도 좋지 않거든요. 당뇨라는 게 단숨에 낫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식초의 조그만 한 병에 담긴 건강의 비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두 번째 효능, 혈압 낮추기. 소금 덜 먹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쯤은 혈압계 앞에 앉으시죠. 혈압 수치가 140을 넘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밤에 자다가도 혹시 머리 터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혈압이라는 게 참 얄미운 녀석이에요. 숫자 하나에 따라 우리 하루 기분이 오락가락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소금 줄이면 혈압도 줄어든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일본에서 진행된 한 동물 시험에서는 고혈압을 유도한 실험쥐들에게 6주 동안 식초를 타서 마시게 했더니 혈압이 평균보다 뚜렷하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핵심은 바로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고 혈관벽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며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빠르게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고무 호스처럼 유연해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트륨이 쌓이면 이 호스가 점점 딱딱해지거든요. 식초는 그 딱딱한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저희 병원 환자 중에 서울에 사시는 75세 전왕표분이 계셨어요. 혈압이 늘 150대 초반에서 유지됐고 2가지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죠. 그분께 하루 2번 식사와 함께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신 거 못 먹는다며 망설이셨지만 꿀 한 방울을 넣고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마시기 시작하셨고요. 2개월 뒤 혈압이 137에서 144 사이로 안정되면서 복용 중이던 혈압약 하나를 의사 상담 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식초는 약을 대신하진 않지만 약의 효과를 보완하고 생활 속에서 혈압 조절을 돕는 중요한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고혈압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하루 한두 스푼의 습관으로 조절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번째 효능, 동맥경화 예방.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뭘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그 어떤 약도, 영양제도, 심지어 음식도 온전히 온몸을 돌 수 없어요. 동맥경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들러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해요. 문제는 이게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 숨막힘, 혹은 뇌졸중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식초, 특히 사과 식초에는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2012년 유럽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매일 섭취한 시험분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혈관 탄성도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 지방의 분해를 도와주고 지질 대사를 촉진해서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청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저희 병원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김해 장유에 사시는 80세 이대봉 환자였는데 건강검진 중 혈관 초음파에서 경미한 경화 소견이 보였고 LDL 수치가 180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식이 조절만으로는 수치가 잘 안 떨어지길래 식사 전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하루 2번 마시도록 권했어요. 3달이 지나 다시 검사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142로 뚝 떨어졌고 혈관 탄성도 이전보다 부드럽게 돌아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운동과 식단도 함께 병행하셨지만 식초가 확실히 큰 도움이 된 거죠. 혈관이 청소되면 피가 온몸을 막힘없이 돌기 시작해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심장 부담도 덜어지죠. 하루 한 잔의 식초물. 그게 바로 우리 몸 안의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혈관 청소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라고 넘기지 마세요. 동맥경화는 조용히 다가오고 그 끝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식초 한 잔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한 고속도로로 바꿔보세요. 4번째 효능, 간 건강 개선. 간이 웃으면 사람이 살아요. 어르신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약, 술, 심지어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호르몬까지 모두 간에서 걸러지고 정리돼요. 그런데 이 간이 참 무서운 장기예요. 왜냐면 아플 때까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거든요. 간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대부분 건강검진 결과지 보고서야 알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불러요. 술을 즐기지 않더라도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고혈압약 장기 복용 등으로 지방간이나 간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식초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특히 사과 식초는 간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식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아세트산 성분들이에요. 이 성분들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간 내 지방 축적을 막아 지방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세포는 마치 오래된 주방 후드처럼 기름때와 독소에 시달려요. 식초는 이걸 자연스럽게 씻어주는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병원에 오신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75세 최산옥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에서 AST 수치 72, ALT 수치 68로 정상 범위를 초과했는데 간염은 없고 운동량도 부족한 상태였어요. 제가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1스푼 희석해 마시는 습관과 지방 줄인 식단, 가벼운 걷기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8주 후 다시 검사했더니 AST는 39, ALT는 42로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피로감도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분께서 하신 말이 기억에 남아요. 식초가 이렇게 간에 좋은 줄은 몰랐어요. 그냥 신 음식인 줄만 알았는데 이젠 꼭 챙겨 마셔요. 중요한 건 이게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점이에요. 하루 한 번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이걸 꾸준히 하면 간도 웃고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간이 건강해야 혈액이 깨끗하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까지 좋아져요. 작은 식초 한 잔으로 오늘부터 간을 챙겨보세요. 간은 조용하지만 우리가 먼저 말 걸어줘야 하는 장기입니다. 5번째 효능, 위장 건강 개선. 속이 더부룩할 때 식초 한 모금.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고 갑자기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소화가 안 된다는 그 말. 나이 들수록 정말 자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예전 같지 않아서 먹은 음식이 잘게 분해되지 않고 위에 오래 머물게 돼요. 이럴 때 식초가 속을 도와주는 천연 소화 보조제가 될 수 있어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즉, 음식이 위에서 오래 정체되지 않고 장으로 빨리 내려가게 돕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식초는 소화효소 작용을 촉진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복잡한 영양소가 더 잘 분해되도록 도와줘요. 이런 작용 덕분에 식사 후 속이 편안해지고 트림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실제로 저희 병원 부산에 사시는 66세 김영자 환자분이 식사 후에 속이 꽉 찬 느낌이 들고 방귀도 자주 나와 민망하다고 하셨어요.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 소화가 너무 느려서 늘 소화제를 챙겨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건 간단했어요.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1스푼 희석해서 마시는 습관. 그리고 생야채보단 살짝 데친 채소 위주의 식단. 딱 2주 뒤 그분께서 오셔서 선생님, 요즘 소화제 안 챙겨도 속이 편해요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속이 편해지니까 식사 시간도 즐거워졌다고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위궤양, 위염, 식도 역류 있으신 분들은 식초를 그냥 드시면 속이 더 쓰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초를 따뜻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식사와 함께 천천히 드셔야 하고 처음 시작할 땐 하루 12스푼 정도의 소량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점이에요.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위벽에 자극이 갈 수 있거든요. 식초는 장기 복용이 핵심입니다. 단번에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매일 습관처럼 마셔야 속이 기억해요. 위장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의 속을 진짜 위하는 한 가지 습관. 식초 한 모금으로 시작해 보세요. 6번째 효능. 신장 건강 지키기. 신장은 우리가 먹고 마신 모든 걸 걸러주는 몸속의 정수기예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고 유산 수치도 올라가기 쉽죠. 식초는 여기에 꽤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 비밀은 바로 구연산이에요. 이 성분은 소변을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신장 결석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줘요.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남성 환자분은 신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경계선이었는데 물 1컵에 식초 1스푼 타서 하루에 2번 딱 한 달 드시고 다시 검사했더니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셨어요. 게다가 식초는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을 줘요. 식초물을 챙겨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분도 많이 마시게 되죠. 이게 또 신장 기능 유지에 아주 좋습니다. 단, 신장이 약하신 분은 나트륨이 낮은 식초 종류를 고르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섭취하셔야 해요. 7번째 효능 변비 해소. 아침마다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어르신들은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섭취도 줄어들면서 만성 변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식초가 또 한 번 등장해요.
식초는 장 내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의 활동을 도와 배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자극을 줍니다. 예전에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배변이 없다고 하셔서 사과 식초 1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드시도록 권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생겼고 변비약은 안 먹어도 된다고 좋아하셨어요. 물론 섬유질 섭취와 수분 보충도 병행하셔야 효과가 더 좋아요. 식초는 그 시작을 도와주는 훌륭한 조력자죠. 8번째 효능, 체중 관리. 나이 들수록 쉽게 찌고 잘 안 빠지는 뱃살. 한숨만 나오죠. 운동은 어렵고 식욕은 줄지 않는데 뱃살은 왜 자꾸 불어날까요? 식초는 비만을 억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일본에서 진행된 12주 실험에선 비슷한 체형의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엔 매일 사과 식초 15mg 1스푼을 먹게 했더니 식초 그룹의 복부 지방이 평균 1.5kg 줄었고 BMI도 개선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죠. 왜 그럴까요? 식초는 식욕을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서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줘요. 또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음식이 에너지로 잘 쓰이게 돕죠. 저희 병원 69세 여자 환자 한 분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붙는다고 고민하셨는데 식전 사과 식초 습관을 가진 뒤 3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3cm 줄었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식초는 운동 못해도 할 수 있는 생활 속 다이어트 조력자입니다. 9번째 효능, 불면증 완화. 잠 못 드는 밤이야말로 어르신들 삶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는 고통 아닐까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자꾸 새벽에 눈 떠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초에 들어있는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데 간접적으로 작용해요. 또한 혈당의 급변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박수가 안정되어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어요.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하루 3-4시간밖에 못 자는 게 10년 습관이었는데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식초물 한 잔을 습관화한 뒤 한 달이 지나니 6시간 넘게 푹 자는 날이 늘었다며 고마워하셨어요. 단, 카페인 줄이기, 낮 시간 햇빛 쬐기와 함께 병행하셔야 식초의 수면, 보조 효과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불면, 포기하지 마세요. 식초 한 잔으로 밤이 달라질 수 있어요. 10번째 효능, 골다공증 예방.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충분히 예방도 할 수 있어요. 골다공증은 단순히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예방되지 않아요. 칼슘 흡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핵심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식초가 도와줘요. 식초는 칼슘이 이온 상태로 분해되도록 도와줘서 소장에서 흡수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멸치, 시래기 같은 칼슘 많은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흡수 효과가 더 좋아요. 한 예로 부산 안락동 사시는 67세 김정원 환자분은 칼슘 보충제만 2년을 드셨지만 골밀도 변화가 없었는데 사과 식초를 식사 때마다 곁들인 지 2달 검사 결과 골밀도 수치가 미세하게나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식초는 단단한 뼈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도움닫기입니다. 뼈는 조용히 약해지지만 우리가 먼저 챙기면 막을 수 있어요. 11번째 효능, 요통 완화. 허리 통증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렵다는 말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만성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근육 뭉침과 염증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식초는 천연 항염 효과가 있어서 이런 만성적인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먹는 것도 좋지만 족욕이나 찜질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저희 병원 환자 중 78세 김옥순 분이 매일 밤 허리 통증 때문에 깨어나셨는데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2스푼 섞어 분간 족욕을 한 뒤 잠을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육도 풀리고 신경 압박도 줄어드니 허리가 자연스럽게 편안해져요. 식초는 몸속 피로와 통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천연 도우미입니다. 12번째 효능, 기미와 피부 노화 예방. 나이 들수록 거울 보기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지죠. 기미, 잡티, 잔주름, 화장으로 가려도 어쩐지 피부가 칙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고도 불려요. 속이 건강해야 얼굴빛이 돌아와요. 식초는 그 속을 맑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자연식품입니다. 사과 식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이 좋아지면 피부 트러블과 기미도 덜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기미가 짙어지고 얼굴색이 칙칙하다고 하셔서
하루 한 잔의 식초물과 함께 야채 위주의 식단을 추천드렸는데 한 달 만에 요즘 화장도 잘 먹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식초를 직접 얼굴에 바르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마시거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안전해요. 피부는 것보다 속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 식초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13번째 효능, 만성 피로 회복.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다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늘 지쳐있고 쉴 틈 없이 졸리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서 식초가 힘을 발휘해요.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도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해주고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쌓인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저희 병원 74세 남성 환자가 아침부터 이유 없이 지치고 오후엔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점심 후에도 따뜻한 식초차 한 잔, 이걸 2달 이어가신 결과 기력도 회복되고 오후에도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식초는 커피처럼 확 깨워주는 건 아니지만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 몸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만성 피로가 일상이 되었다면 오늘부터 식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식초 하나로 혈당부터 피로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 오늘 들으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그저 시고 매운 조미료인 줄만 알았던 식초가 사실은 자연이 준 선물이라는 걸 이제는 믿으셔야 할 거예요. 하루 1에서 2스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아요. 공복엔 속이 예민한 분은 피하시고요. 매일 천천히 꾸준히 드셔야 효과도 천천히 오래가는 거예요. 식초 종류별 선택법. 그런데 마트에 가보면 식초 종류가 정말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죠? 제가 추천하는 건 사과 식초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연구와 사례들이 사과 식초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사과 식초는 다른 식초에 비해 산도가 적당하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부담 없는 선택이죠. 현미식초나 흑초도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맛이 진해서 초보자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일단 사과 식초로 시작해서 습관이 되면 다른 종류도 시도해 보시는 걸 권해요. 구매할 때는 꼭 발효식초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빙초산으로 만든 합성식초는 오늘 말씀드린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조금 비싸더라도 자연 발효시킨 식초를 선택하시는 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식초 복용 시 절대 주의사항.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들이도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원액으로 드시지 마세요. 식초는 강한 산성이라 식도나 위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반드시 물에 최소 10배 이상 희석해서 드세요. 둘째, 치아 건강을 위해 식초물을 드신 후에는 30분 후에 양치하시거나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셋째,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넷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꼭 상의하세요. 식초가 약효를 증강시킬 수 있어서 저혈압이나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다섯째,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는 게 안전해요. 효과적인 식초 복용 타이밍,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해요.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식사 510분 전이 가장 좋아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소화 개선이 목적이라면 식사 중간이나 식후 30분 이내가 효과적이에요. 위산 분비를 도와서 소화를 촉진시켜주죠. 변비 해소나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도 좋아요.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복용을 피하시고요. 불면증 완화가 목적이라면 저녁 식사 후 12시간 뒤에 따뜻한 식초물을 드시면 도움이 돼요.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시고요. 식초와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 식초만 드신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식초는 건강한 생활의 조력자일 뿐이거든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야 식초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식초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처방받은 약은 꼭 드시면서 식초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식초를 드시면서 동시에 금연, 금주,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같은 건강 습관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건강 상태를 만드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초의 효능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임상 경험에 바탕을 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일 빼먹지 않고 드시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주일에 5일만 드셔도 충분해요.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혈당 수치를 재는 게 두렵지 않고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해서 소화제를 찾지 않는 그런 하루 말이에요. 밤에는 푹 잠들어서 새벽에 깨지 않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져서 산책도 즐길 수 있고 거울을 볼 때도 예전보다 화사해진 얼굴을 발견하는 그런 변화 말이에요. 이 모든 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식초 한 잔으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거든요. 마지막 당부 말씀 기억하세요. 식초는 만능 치료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드시던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식초는 건강한 생활의 든든한 파트너일 뿐이에요. 그리고 효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예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드시고 나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셨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해지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넘게 노년내과 의사로 일하다 이제는 건강 이야기를 전하는 전재준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이런 후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건강은 나이와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게 건강이죠.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약보다 강한 건 습관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식초 한 잔으로 새로운 건강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식초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햇살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